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2월 4일입니다. 2 곱하기 2는 4. 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면 항상 또 빠질 수 없는 코너죠. 네. 토요일 날에 와인 한 잔과 맥주 한 잔을 부르는 찐시황 잘 오셨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동향 보게 되면은 참 모르겠습니다. 드라마틱한 어떤 엄청 바쁜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은 들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솔직히 뭐 얼굴 보셔서 아시겠죠? 예, 좀 노곤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하지만 이번 주 난 한 주 불태웠어 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 좀 뿌듯하지만 피곤한 그런 주말이 아니신가 생각되고 있고요. 또 이번 주도 보통 보면 그렇죠. 이게 주가가 막 올라옵니다. 이제 코스피도 좀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번 주 주봉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주봉상은 좀 코스피는 왔다 갔다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참 지난주에 보여줬던 자리를 확인은 했지만 다시 올라왔다라는 정도. 그리고 또 코스닥도 좀 더 차이가 나죠. 이번 주 코스닥은 기준으로 지수가 3.6%대 한 3, 4% 올라갔다. 지수가 과거와는 뭐 움직였던 폭은 좀 다르다고는 하지만 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쭉 한 3, 4일을 달려왔다. 상당히 고무적인 사실이죠. 예, 그리고 거기다가 또 종목들은 더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가 얘기하는 종목 장세 특징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많은 분들도 다 동참을 하셨겠지만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게 어디냐라는 쪽이 그래 내가 작년에 너무 고생했어. 그러니까 올해는 일단 좀 회복을 좀 해봐야 되겠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마인드와 또 자금과 돈들이 같이 뭉쳐지면서 나왔던 이 콜라보의 결합체 이게 지금 보여주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또 그렇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이번 주에 또 매매도 많이 했고, 예, 한 작년 기준보다 한 2.5배는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빠르게 움직이느라고 또 많이 했고, 그래서 제 생각이 시장의 생각과 좀 매매하시는 분들의 생각과 맞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때 아니면 언제 이렇게 매매하겠느냐라는 심정들이죠. 이렇게 시장이 좀 받쳐줬을 때 단 1, 2%라도 더 챙겨놔야 어차피 또 지나가게 되면 그냥 또 뭐 별 얘기 또 나오고 요만큼 올라왔으면 그래 이게 지금 또 뒤를 돌아봤을 때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 들면은 또 이제 자연스럽게 또 한풀 꺾이겠죠. 그럴 때 매매하면은 또 당연히 또 반납할 거 있고 또 계좌 손해보는 거 있고 그렇겠죠. 근데 그거를 대비해서 미리 확 끌어놓으려고 하는 의지에 불탔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또 그런 얘기도 잠깐 드렸었습니다. 저는 신용 씁니다. 지금 같은 때는 신용 씁니다. 네, 근데 이거를 좀 곡해하지 않으셨으면 좋은 게 신용은 제 입장으로서는 보유하라고 쓰는 게 신용은 아닙니다. 신용은 시장이 펼쳐집니다. 근데 또 눈치를 보죠. 근데 요즘 자금이 한때 예금 쪽으로 쭉 빠졌던 자금이 시장이 올라오네? 안 되겠는데? 뭐 좀 이러면 우리 놓치겠는데 하면서 자금이 좀 들어옵니다. 한때 45조가 안 됐던 예탁금이 지금 어제자였나요? 보니까 52조까지 다시 7조가 확 복귀됩니다. 그럼 자금은 늘어요. 근데 신용 잔고는 안 늡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한 16조 초중반대에서 정체됐다가 이제 약간 16조 2, 3천억대로 살짝 돌아옵니다. 그러면 신용은 늘지 않는데 자금은 돌아와 있고 그러면 시장은 좀 빨리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 이럴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해봐도 된다. 근데 성과를 빠르게 끌어올려야 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신용도 가미를 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보유는 신용을 보유를 하게 되면 만약에 오늘 넘어가고 내일 넘어간다 그러면은 지금 보통 신용 이자율 보니까 7%, 8%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365분에 하루 이틀을 쓴다 그러면 열을 쓴다 그러면 365분의 10 곱하기 7%니까 비용이 들어가죠. 근데 그 비용까지 생각하고 더 먹을 수 있겠다 그러면 보유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유로, 그러니까 뭐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단타, 그러니까 단타는 하루에 끝내겠다는 입장이겠죠. 그리고 또 약간 스윙 개념, 한 적어도 2일에서 한 5일 정도까지 안쪽에서 뭔가를 좀 단기 수익 챙기고 내야겠다라는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상으로 중기 뭐 송중기 아니고요. 예. 한 2달 뭐 이렇게 바라보는 상황 쪽에서 신용 끈다 이거는 절대 비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짧게 끊어내서 내 계좌를 조금 더 끌어올리겠다라는 한쪽에서의 짧은 그런 압축된 매매 쪽에서는 자금이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수익이 10% 납니다. 근데 그냥 평소에 내 계좌 1억 중에서 1,000만 원 매매했을 때 10%면 100만 원보다 요거 좀 자금을 끌어와서 대응하는 정도. 그러면은 2천만 원으로 10% 200만 원. 이게 더 낫겠다는 쪽에 대응이 지금 펼쳐지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잘못 들어가게 되면 또 더 손해를 보죠. 근데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그럼 뭐 1,000만 원짜리가 2천만 원으로 들어가서 서너 개. 그러면 요건 손해, 손절, 요거는 수익. 그래서 다 합치게 되면 1,000만 원대보다 훨씬 더 수익이 좋구나. 라는 쪽에 짧고 강하게 대응하는 스타일은 될 수 있겠다. 하지만 이거를 언제 정리를 스탑하느냐 아시죠? 네, 특히 단기 코스닥 시장이나 아니면 단기 종목 장세가 약간 막 껄럭껄럭 되는 거 좀 버거워하는 거라든가 두 번째는 그거죠. 모든 건 그냥 외국인들이 주식을 안 사요. 아니면 외국인들이 플레이가 많이 줄었어요. 선물이나 현물이나 다 줄어버려요. 그러면 아시죠? 일단 이쪽은 배제. 그러니까 이것도 전략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신용이 어디서 그냥 공짜로 빌려와서 쓸 수 있는 돈이 절대 아닙니다. 결국엔 그거 다 비용이나 나중에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 다 손실이 더 배가 되고 그만큼의 신용 썼지. 자, 각오를 해야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철저히 경계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또 지난번에 신용을 저는 쓴다라고 얘기했다 보니까 조금 좀 그럴 수 있다는 거, 그거는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절대 어떤 보유 관점으로 길게 쓰시면 안 된다.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이런 빠른 종목 장세가 나올 때 일단 제가 또 최근에 보면은 조금 좀 핫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죠. 그래서 핫한 종목들이 보통 보면은 뭐 챗GPT나 AI나 로봇이나 이런 쪽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초기나 아니면은 보통 움직이기 시작하는 첫 단계쯤 돼서 이제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는 이런 얘기를 드리면 10중 8구. 네. 저 사람 실망인데 이런 반응부터 야, 어떻게 저런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저런 섹터에 대해서 실체도 없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나. 초기에는 부정적인 반응이나 댓글이 우르르 쏟아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야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쪽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너 가치 그러니까 매매를 하면서 주가를 이용을 해서 수익을 날 때 너 가치 투자할래? 아니면은 성장주에 베팅할래?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실전적으로 매매를 쭉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나한테 짧은 기간 안에 수익을 확 끌어올렸던 쪽은 성장주의 개념이 더 맞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과거에도 제가 한참 어려웠을 때 참 힘들어서 네 밥은 먹고 다니니? 이거 얘기했을 때 그때 아니요 못 먹어요 라고 했었을 그런 당시에는 저한테 그나마 또 아주 큰 또 희망의 빛이 됐던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은 OCI, 그때 예전엔 동양제철화학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참 오래됐죠. 2000년대 중반 때니까요. 그 회사가 변화할 때 보면은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 회사 그냥 비료 만들고 칼륨 계열, 뭐 염화칼륨 뭐 이런 쪽으로만 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그쪽으로 업력이 거의 3, 40년 되다 보니까 우리가 뭘 해야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뭐 연구진 쪽에서 이거 해보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만들었던 게 폴리실리콘. 그것도 순도가 가장 높게 만든 폴리실리콘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 다 아시는 것처럼 태양광에 들어가는 원료로 쓰이는데 그 당시에 주가가 그거를 개발한다라고 하면서 주가 한번 레벨업 딱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동양제철화학이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거래가 1,000주밖에 안 될 정도고 거기다가 뭐 그러니까 항상 얘는 이 종목이야. 그래서 뭐 2, 3만 원대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했던 종목들인데
그걸 개발하면서 나왔던 변화가 나오면서 그때 일단 뛰었죠. 뛰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움직이면서 이제 관심이 높아지긴 하는데 거기서 야, 맨날 이래.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 보니까 그냥 정리해라고 하는 관점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찾아가 보고 그때 제가 했던 게 아예 그 지금 명동 그 밑에 있죠. 그 동양제철화학 빌딩이 거기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거기까지 가서 뭐 내용들 뭐 없나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솔직히 차비는 있었어요. 밥은 못 먹어서도. 네. 그런 적이 있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또 자료 보고 했었을 때 이게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은 태양광과 함께 변할 수 있는 그때 이제 벌써 20년 전 일인데 이다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거의 흐름들을 확인하고 거기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금, 네. 뭐 그것도 빚내서 매매하다가 그 쪼그라든 자금 그걸 가지고도 베팅을 하면서 참 노심초사 매매에서 좀 보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근데 그런 거는 좀 보유해볼 만하죠. 근데 그럴 때 시장에 반응 나오고 그때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이게 왜 성장주로 자리 잡냐면은, 근데 주가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저평가란 부분들이 회복됐습니다. 많이들 달 얘기했을 때 그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두 배, 세 배 정도쯤 나왔을 저점에서 올라왔을 때입니다. 그때는 거의 대부분 그랬거든요. 폴리실리콘 아직까지 상용화 되려면 뭐 2, 3년 걸릴 거고, 근데 그 사이에 또 뭐 경쟁이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은 그거를 당장 지금 주가의 실적 대비해서는 비싸다라는 의견이 증권사에서도 나오기 시작하고 상당히 뭐 그때부터는 비중 축소 뭐 이런 쪽으로만 나오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미래 희망적인 상황을 좀 스토리까지 붙여보면 어떨까라는 쪽에서 봤죠. 그래서 그거 기다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회사 이제 상용화 준비 다 끝나고 설비 투자 들어가고 하는 상황이 돼서 그때 증장가 뭐 하나가 있었을 겁니다. 주가가 한번 더 출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봤죠. 근데 그거 끝나고 다시 한번 레벨을 쭉 해서 결국에는 네, 저희가 다 아는 뭐 60만 원, 50만 원대까지 갔었죠. 거기까지 못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급하니까 제가. 그래서 언제 팔까 하다가 결국에는 뭐 이거 자랑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까지 해서 한때 어려웠던 고비를 넘어갔던 대표적인 종목인데 그때 많이 느꼈죠. 회사가 바뀔 때는 일단 사양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비전을 한번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태양광이라고 하는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점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태양열, 태양광 뭐 그리고 그때는 뭐 한참 그러다 보니까 뭐 조력 발전이나 수력 발전 이런 것까지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보다 지금 없는데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쪽에서 스토리가 맞춰가는 쪽에서의 주가의 변화를 그때 많이 알았었죠. 그래서 이거는 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산업이 어떻든 간에 회사가 성장의 스토리를 붙여와서 그게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게 되면은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맞구나라는 쪽이다 보니까 일단 그럴 때 이제 고민이 많이 들죠.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주가가 움직이니까 내가 거기 맞춰서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걸까라는 생각도 물론 듭니다. 하지만 주가가 움직이면서 얘기 나오는 이 좀 더 레벨업된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저보다 더 큰 자금 아니면 저보다 더 큰 생각을 안고 움직이는 게 더 맞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삼성에서 투자를 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다들 이게 우리나라만 해서 그냥 투기적인 매매로 끝날 것이냐 쭉 봤더니 나머지 전 세계적으로 로봇이라는 산업이나 로봇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시가총액이 쭉 올라오기 시작하고 거기서 부각을 받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산업이 우리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단순하게 로봇은 영화에서만 보던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이 실체화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를 조금 더 감지하고 느껴주셨던 분들은 플레이가 좀 더 공격적이고 과감하게 들어가겠죠. 근데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공부하는 친구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드리면은 이게 그러면 그럼 그럴 때마다 공부해야 돼? 제가 보기엔 그게 더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면서 관심이 높다는 거에 대한 증거를 하나씩 보여주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그러면 그건 테마주고 그래 자 오늘 FMC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FMC가 중요하고 매크로 지표가 중요할 땐 다른 거 있잖아요. 근데 공부를 아직까지 거기다 집중하고 있으면은 산업들이 움직여서 실질적으로 내가 돈이 되는 공부. FMC가 저희 계좌에 돈이 되어준다기보다는 뭐 돈이
더 많이 날리게 해줬죠, 작년에는. 네, 이제 그런 건 있겠지만, 그런, 하나의 변화의 큰 틀이 바뀌는 쪽은 시장 전반적인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빼고, 좀 더 실질적인 내 계좌나 내 종목의 수익률에, 그럴 때 매매에 도움이 되는 공부는 조금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더 집중하면서 시장의 트렌드가 바뀔 때는 거기서 많이 집중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매크로 관련된 얘기나 상황들은 일단 조금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새벽에 깨서 와 오늘 매경 볼까 뭐 프로 볼까 아니면 연합 볼까 뭐 새벽 3시에 하는 이 FOMC 회의 중계 이거 보실 필요 없고요. 네, 그래서 그때 뭐 어제 이진우 소장님께서 그러셨더라고요. 파월 의장이 낸 넥타이 보고도 뉘앙스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솔직히 뭐 그렇죠. 뭐 한국은행 넥타이도 많이 그래서 거론되는 것처럼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지금 중요한 것 같지 않아 가지고요. 뭐 또 뉘앙스가 바뀌면 또 공부는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내 관심을 어차피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사업하시고 일하시고 뭐 또 아이들 챙기시고 하시는 모든 시간 외에 나머지를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 기사를 보는데 어디 보자. FMC를 먼저 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오늘의 특징 섹터를 보면서 이런 게 움직이는구나. 근데 주가를 보게 되면 올라오는 초기예요. 그럼 이게 왜 올라왔을까? 그러면 이게 AI입니다. 그럼 AI에 대해서 AI가 뭐지?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영어 단어 딱 2개인데 그러면 펼쳐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요즘 핫한 트렌드가 나오는 거죠. 뭐 오픈 AI의 챗 GPT. 그러면 자, 챗 GPT가 뭐야? 챗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죠. 주가는 이만큼 올랐으니까 챗 나랑 상관없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움직였을 때 죄송합니다. 또 드림 막 나오네요. 네.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럼 뒤에 누가 있느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 느낌이 좀 그런데 왜냐면은 뒤에 큰 빅테크가 있으면 자금을 지원하고 쏟아부었다는 얘기죠. 이런 기술이 발전할 때는 항상 기술이 앞서가기 위해서 자금력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되는구나. 그럼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보통 뭐 이게 챗봇을 하는데 그러니까 입력을 하게 되면 그에 알아서 딱 나오는 데이터들이 그럼 과거에 수많은 데이터들을 입력해서 그걸 보통 딥러닝이라고 그러죠. AI가 자체적으로 러닝을 해서 사람이 어떤 문이나 쉽게 말씀해 로직을 딱 던졌을 때 그에 따른 결과를 쫙 펼쳐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저희가 보지 못했던 과거에는 그냥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금리가 뭐가 제일 높아요? 그러면 그냥 보여줄 수 있는 정도 딱 요게 다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방대한 양의 지식들을 갖고 그거를 나오기 시작한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음성하고 결부되면 어떡할까? 그러면 내가 그냥 치기도 싫어요. 이렇게 돼서 어디 보자. 또 AI가 뭔데 이렇게 열심히 해? 뭐 이런 문의가 나왔었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딱 정도 나오게 되면 음성과도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음성으로 나 오늘 기분도 술 한잔 하다 보니까 좀 우울한데 어디 지금 내 기분에 맞는 조금 멜랑콜리한 기분에 맞는 그림이나 한번 보여봐. 떡 하고 나오죠. 이거 좋은데 여기 맞는 음악이나 한번 만들어봐. 띠리리리리니 뭐 이런 죄송합니다. 뭐 이런 인도 음악 아닙니다. 뭐 이런 거 결합시키고 이걸 한번 다 펼쳐가지고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아까 그 이미지가 움직이면서 음악까지 나오죠. 잘했어 GPT. 뭐 이런 게 뭐 그러면 이걸로 끝날까요? 그럼 이게 넘어가게 되면 영화나 아니면 명상이나 이런 장면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럼 거기에 맞는 설정들이 들어가고 그러면 획기적으로 제작 비용이 많이 줄어들고 이게 큰 대체를 하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펼쳐질 미래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는 산업이 맞구나. 그러면 해봐야죠. 그럼 AI 쪽에 그럼 AI가 붙은 종목들이 쭉 나올 거고. 근데 한국은 보니까 실적이 이거 좀 심각한데? 근데 매출이 보통 100억, 200억 나오는데 적자는 3, 4년 동안 계속 봐요. 근데 우리는 AI 짐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사야 돼? 근데 과연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 매출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어느 쪽과 연관돼서 나오느냐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나오는데 보니까 의외로 공공기관 쪽, 공공기관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레퍼런스를 쌓여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영업할 때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AI를 가지고 했더니 정부에서 좋아합니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우리 지금 당장 실적은 안 나와도 AI가 만약에 확산되기 시작하면 우리에 대한 특허나 지적재산권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거 갖다 쓰시려면 우리한테 로얄티 지불하시죠. 이렇게 되면 변할 개연성이 있는 회사들 이런 것들이 관심이 높아지는 거죠. 아니면 이제 앞으로 AI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AI의 어떤 툴을 쓰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AI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반도체 얘기 많이 드렸죠. 반도체를 따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봤을 때 어떤 우주항공 쪽에 들어가는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특화된 반도체를 만들겠다. 그럼 반도체를 설계하고 로직을 짤 때 나오는 그쪽의 전문은 우리 회사가 장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설계 맡기세요. 우리가 해가지고 딱 맞춰줄 테니까 이거 가져가서 해보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설계에 자신 있는 회사라든가 아프레엣지 뭐 이런 회사들 아니면 거기 설계 쪽에 자신 있다 뭐 가온칩스 이런 회사들 당장 실적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변화의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시장이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 쪽에서 이거를 이용을 해봤던 게 이번에 사이클이었다고 보고 근데 중요한 거는 개인적으로는 팔군 농사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보는 그때 많이 또 시장에서 관심이 있었던 뭐 솔트룩스 같은 경우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이만큼 올라와서 지금 현재 시총이 2,500억. 솔직히 이게 워낙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도 많이 왔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회사가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한 300억대, 영업이익은 한 20억대 적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하느냐. 올해 같은 경우는 예측이 매출이 390억, 영업이익이 36억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뭐 절대적인 수치는 좀 많이 취약하긴 하죠. 근데 이것도 예상치죠. 근데 순이익이 35억, 시총 2,500억.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완전히 비싸다? 만약에 이제 성과만 나오게 되면 이거 완전 비싸다고는 보기 힘들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 걱정되는 건 또 그거죠. 이게 다음 주 가게 되면 CB가 이제 전환이 됩니다. CB가 전환을 앞두고 규모가 한 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총 대비해서 한 10% 정도면 꽤 되는 거겠죠. 그런 거 한번 또 소화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올라가면서도 그런 일정 보면서 한번 요거 총 금액입니다. 총 금액이 그때 나오는 물량이 아니라 그러면 그거 관련돼서 쭉 한번 움직였다 거기다가 이제 좀 물량 받고 그 다음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너무 무리할 단계는 아니겠죠. 네, 이런 것들 봐가시면서 전략은 짜시되 만약에 그러면 이게 주가가 여기서 만약에 딱 올라왔습니다. 10,000원대 위쪽으로 12,000원대로 딱 올라왔습니다. 저고점대 돌파하고 그러면 이때 이제 한참 얘기가 많이 나올 때가 그때였었잖아요. 그러면 이때 주가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움직일 때 과연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이거에 대한 이제 공부가 그때 필요한 거겠죠. 사람들은 이제 기술적인 거 보고 치고받고 하면서 이거 와 단기간에 20% 벌어서 30% 벌었어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공부가 필요해서 끝난 상황에는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런 단계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약간 성장 스토리나 어떤 배경이 뭔가 갖다 붙였을 때 내가 배가가 될 수 있는 스토리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올해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엔 꽤 움직일 겁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섹터 나올지 모르겠는데 조금 좀 신선한 섹터가 나와야 되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저희가 의외인데? 라고 바라보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리오프닝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잠깐 임 대표님하고 말씀드렸지만 리오프닝이 됐는데 저희가 알고 있던 뭐 여행 면세점 이런 거 말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리오프닝이 되면 다시 공장들이 돌아가게 되면 중국이 공장이 돌아갔을 때 저희가 한 2년 동안은 아주 그래도 그나마 깨끗한 공기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기 힘들겠죠. 그러면 공기의 질이 나빠진다. 미세먼지 늘어난다. 공기청정기 가동이 다시 활발하게 되겠다. 그러면 나와서 뭐 봤던 게 뭐 크린앤사이언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가 일시적으로 위치인 것 같고 또 더 빠진 게 성진 CN투스라고 했는데 이게 C투스인가로 바뀌었죠. 네, 이름이 CN투스인가요? 갑자기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갑자기 또 CN투스 성진, 네, 요거 CN투스 이제 막 살짝 올라오죠. 이런 회사들이라든가 이런 게 변화 이것도 성과는 괜찮아요. 실적은 잘 나옵니다. 근데 한때 마스크 때문에 잘 나왔던 거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평가절하 하는데 이런 것도 솔직히 변화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또 보면은
마스크 필터, 마스크가 아니라 지금 공기청정용 필터 매출이 한 30% 차지합니다. 마스크는 확 빠지겠죠. 필터는 올라갑니다. 주가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주가 보게 되면은 이런 상황들이죠. 그러면 이런 거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또 투자 아이디어다. 안쪽으로. 그러니까 좀, 생각을 좀 다양하게 하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 요인들이 또 충분히 나온다. 라는 쪽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신선한 아이디어를 갖고 찾는 투자 아이디어 싸움이 첫 번째. 이거 어디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모니터 시키셨습니다. 임 대표님이 시키셨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나왔던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뭔가 실생활에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뭐 우주항공 이렇다고 하더라도 저 무슨 우주경제 뭐 무슨 미사일이 아니라 로켓 쏘고 내 얘기 아니지 뭐라고 하는데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우주항공과 관련된 저희가 뭐 인공위성을 언제 봤습니까? 가서 뭐 우주에서 볼 수나 있나요? 저 하늘에 떠 있겠지 뭐 이런 상황이어도 그걸 연결해서 인터넷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 당장 뭐 들어간 단말기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가 보지 뭐. 그런데 단말기가 나오면서 보급화되다 보니까 이게 어디든 가든 저희가 보통 뭐 산 위에 가게 되면 이거 기지국이 없다 보니까 한 칸 뜨네 이러고 있던 게 거기서 짱짱하게 뜹니다. 그러면 혹시나 또 이슈가 만약에 어디 고립되어 있는데 나는 그 위성 인터넷으로 연락이 돼서 살았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또 레벨업 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겠죠. 이런 식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하나 이제 실생활에 다가오는 부분들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도 이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기 시작하게 되면 종목이나 아니면 그걸 또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종목들이 변하고 그 섹터가 움직이면서 또 만들어가는 현상들 이런 거 올해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뭐 시장에서 가장 관심 받는 게 1월달, 2월달 되면서 저도 나름 여기저기 좀 방송 다니다 보니까 많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상저하고냐, 뭐 상고하저냐, 상고하고냐, 최근에 뭐 상고하몰도 있더라고요. 상반기에 올라갔는데 하반기 모르겠다. 예, 별 얘기 다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상저하고니까 틀렸고 얘가 상고 맞췄으니까 얘를 따라가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만 포인트 관심 맞추시면서 보시는 게 아니라 뭐 지금 그래서 또 만약에 하방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또 얘는 작년에 맞춘 사람이니까 얘 올해는 안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은 그냥 딱 그거 하나잖아요. 외국인들 따라서 움직이는 것 나와서 시장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의 관심은 최 섹터가 먼저고 그 시장이 펼쳐졌을 때 그럼 위축된다. 일단 그동안 벌었던 거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쫙 정리해서 또한 현금 뭐 5, 60%딱 갖다 놓은 다음에 외국인들 안 사고 시장이 좀 위축돼 있네. 그러면 이렇게 쭉 보다가 그 다음에 다시 뭐 박스권을 그리던 아니면 좀 충격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동안 좀 봤던 거 저가 매수할 기회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또 거기서 찾아 들어가는 거고 하는 시장에 맞춰서 유동적인 전략들이 필요하지. 저희가 누가 맞췄네, 얘는 틀렸네, 작년에 무조건 싸다 사라 했던 사람들이 또 나오네,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종목과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보자. 이게 더 핵심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좀 그런 것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올해 뭐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보여줬던 저점을 심각하게 무슨 사건이 신용 리스크나 아니면은 요즘 나오는 얘기가 또 하나 약간 또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그게 있더라고요. 인도가 올해 지금 증시가 제일 안 좋습니다. 신흥국 쪽에서 아다시 그룹 인도 뭐 거기 다 뭐 그 그룹 그게 또 헤지펀드가 이거 부정부패와 정부와 결탁해서 나온 뭐 여러 가지 콜라보다 그러면서 공매도를 강하게 때리면서 거기 또 한 2, 3주 전부터 이슈가 되기 시작하죠. 그거 주가가 한 6, 70%인가 빠졌을걸요. 그래서 급락하고 있고 거기다가 한 달 만에 70%인가 빠졌을 겁니다. 재계 2, 3위권 되는 회사가. 그리고 거기다가 인도는 작년에 중국을 대체할 국가다 그러면서 또 자금들이 많이 몰렸잖아요. 근데 중국이 리오프닝 되다 보니까 인도는 노관짐. 여기서 빌미로해서 자금이 확 빠지다 보니까 지금 루피와 환율도 엉망이고 주가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이게 또 그냥 편안하게 가면 모르겠는데 이게 또 인도발 약간 또
뭐라 그러죠? 인도에 대한 또 우려감들이 증폭되면서 또 쏠림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 또 신흥국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또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어제 그게 연장돼서 중국 쪽도 영향을 끼치고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참 저희가 한국의 작은 나라에 앉아서 노트북만 피고 있지만 글로벌 모든 걸 걱정해야 돼요 지금요. 네, 이런 상황이 나와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기 또 우려감에 또 하나 변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흔들린다. 근데 외국인들은 큰 관심 없다 그러면 또 기회겠죠. 그런 것도 바라보시되 그래서 또 올해는 또 그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단타라고 하는 것들 짧게 매매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라. 경시하지 마시라. 왜냐면 이 사람들도 그거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대응도 해봤지만 결국에는 이게 단타가 쉽게 말씀드리면 리스크 관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과 오늘의 최선을 다한 다음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럼 내가 벌어진 오늘만 가지고도 충분히 대응을 하고 내일에 대해서는 일단 그거는 내일 또 봐서 내일을 새롭게 대비하자. 오늘만 살자는 게 임 대표님께서 아주 또 정확하게 저를 표현하신 걸지 모르겠지만 저 그 얘기 좋아합니다. 오늘만 살았는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그럼 오늘에 충실해야죠. 그러면 내일은 또 내일 가서 또 대응하면 되고. 근데 그 사이에 저희가 또 중요한 거는 한국 시장만 끝나면 모르겠는데 유럽부터 미국 시장까지 나온 결과를 가지고 또 내일 시가에 영향을 받아요. 좋으면 좋은 거지 계속 가는 거죠. 근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주식 비중도 점점 늘려가는데 하지만 나머지 현금은 갖고 있던 부분들을 오늘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의 또 뭐 분봉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의 흐름 보고 거기서 대응하는 전략들. 그래서 한때 또 뭐 단기 매매에 대해서 그 얘기는 잠깐 드려야겠습니다. 네. 단기 매매 관련돼서 이건 홍보는 아니고요. 저도 제가 직접 매매하는 툴에 대해나 제가 직접 매매하는 거를 한번 좀 남겨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해서 남긴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한 4편으로 제작된 제리의 매매 스타일이라고 에어클래스라고 하는 그냥 강의 플랫폼인데요. 에어클래스에서 제리의 매매 스타일 치면 한 4편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물론 조금 요만큼 돈 받습니다. 돈 받는데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은 이 사람은 단기 매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 툴이 잠겨 있고 거기서 조금 좀 심화학습 첫 단계 정도까지는 들어가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게 모든 게 아닙니다. 저도 이걸 가지고 매매하면서 제가 확률이 이걸 가지고 만약에 시장이 안 좋다 생각하면 70%? 지금같이 시장이 좋다 90%까지도 생각하면서 매매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익숙해지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시장에 대해서 시세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왜곡되게 안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하는 게 이런 관점을 갖고 있게 되면 고점 매수, 저점 매도에 대한 위험은 제가 보기엔 많이 줄어들 겁니다. 시세가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이렇게 움직이는데 거기서는 일단 정리를 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고 다시 밀리게 되면 요 정도쯤은 지지를 하니까 여기서는 사야 되는 관점이 맞고 요거를 그대로 따라서 뭐 분봉이나 제가 좋아하는 거 뭐 3분봉 이런 쪽에서 주입시키게 되면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하는 이해력이 한층 높아진 것만으로도 저는 성공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게 모든 게 100%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손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당일 중에 매매들은 이게 또 당일에 가장 또 거래량 많고 또 충분히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고수분들 어떤 키움증권의 영웅전이라고 하는 그런 완전히 1초나 아니면 10초 안에도 매매하는 분들의 스타일로 보게 되면 그런 것도 하나하나 다 갖추되 아니면 즉각 정리를 해서 내가 움직이는 보는 것만 딱딱 챙겨나가는 스타일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그런데 관심 없고 나 그런 거 못해 하면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이어갔었던 방향 그것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단기 매매 어떻게 하나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그런 기본적인 툴 정도는 거기서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참고를 하시라라는 정도로 제가 815에서 하고 싶었지만 이게 툴이 이게 플랫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다 하신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단기 매매 관련된 쪽에 강의 이런 거는 없어요. 네,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또 이거만 털다가
여기까지 왔네, 시간이.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번 주 주요 이슈 정리는 그렇죠. FOMC 회의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저는 큰 그림은 그렇습니다. 잘 틀리는 제 입장 쪽으로는 그냥 셀인 메이라고 생각하고 한 뭐 1분기에서 조금 넘어갈 때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쪽에서 계속 종목 플레이 할 것 같고 FOMC 회의에서는 일단 뭐 3월 달이죠. 거기서 나오는 또 변화 그 점도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단 연준 의장께서 약간 한 발 좀 물러선 듯한 뉘앙스를 보여줬던 게 다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어제 고용지표 좀 약간 좀 이렇게 세도 되나라는 생각이죠. 근데 잘 보시게 되면은 지금 지난 1월 달에 고용지표는 좀 왜곡이 있습니다. 민간 고용이 뭐 이렇게 많이 늘었어. 한 2배 정도 늘었어. 라고 하는데 그 중에 또 잘 보시게 되면 정부 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더 많이 채용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왜곡되기 시작하게 되면 뭐 2, 3월 달엔 또 확 꺾이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시장이 애써 너무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나마 또 다행인 거는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많이 좀 꺾였더라고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뭐 4.5, 4.4 이거는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보여지는데 그냥 고용지표 역시나 연준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겠네 라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한 거 역시 안 좋습니다. 이게 포인트고요. 안 좋지만 그러면 이게 또 시장은 그렇죠. 우리가 다 예상한 바야. 근데 그 정도까지도 좀 덜 나왔어. 당연히 오늘 시장 미국에서도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뭐 분기식으로 보게 되면 바닥이 아닐까. 근데 금리가 이제 거의 멈춰지기 시작했어. 그러면 그동안 많이 충격을 받았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밸류를 좀 다시 재조명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쪽으로는 올라갔는데 중요한 거는 EPS의 상향이 없으면은 미국은 정직합니다. EPS 상향이 없으면 밸류만으로 쫙 못 끌어갑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는 금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계는 있어요. 한계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미국 종목들이 그냥 베팅을 쭉쭉쭉쭉 해간다. 제가 보기엔 이게 더 무섭습니다. 조정을 받을 땐 받아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눈치 보면서 밸류업이 살살살 올라가는 게 제일 좋지. 실적도 안 되는데 올라간다 그럼 또 두드려 맞아요. 연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도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미국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기대감만 확 가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라가는 속도도 중요한데 속도 제대로 안 나오게 되면은 이거 속도 그냥 너무 빠르다 싶으면은 오히려 경계가 필요한 시점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보면요. 보니까 펜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또 임 대표님이 사주셨는데 써야죠. 네. 그래서 잘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요거네요. 네. 이거 아니네요. 요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주요 기업 실적 반도체는 안 좋다는 거 확인이 됐죠. 네. 확인이 됐고요. 네. 반도체부터 이번 실적 보게 되면은 다 안 좋죠. 뭐 화학은 네. 화학은 거의 뭐 마이너스 적자폭 크고 거기다가 제대로 된 거 없고 또 좋은 거 뭐 있을까요? 지금 자동차, 타이어, 바이오 그나마 선전했다고 같고 왜냐면 워낙 기대감이 없는데 어느 정도 바탕이 마련된 데다 보니까 그 정도인 것 같고 또 좋아진 거 뭐 있죠? 조선도 그냥 평범한 정도? 조선 이 정도? 이렇게 되고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즉 다 안 좋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기업 실적을 발표된 입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수준 정도네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정도가 다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지금 실적에 대한 변화 별 볼 일이 없겠죠. 하지만 한국은 항상 중요한 게 그거 같습니다. 한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한국은 어차피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시클리컬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핵심은 이거는 그거잖아요. 물론 이제 기업 뭐 재무제표나 기업이 망할까 안 망할까 그건 체크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시클리컬 쪽에서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 크고 업황 안 좋다고 얘기할 때가 당연히 비중을 좀 늘려가야 될 텐데 이걸 저희가 생각하는 게 그거죠. 이렇게 안 좋은데도 해도 돼? 라고 하는 부분들. 그럼 이때 보면은 보통 적자는 계산이 안 될 테지만 만약에 평소에 뭐 한 100억 나오던 회사가 10억이 나와버려요. 그럼 그때 받았던 밸류 대비해서 그때는 만약 예전 같은 경우는 뭐 PER로 계산한다. 주가 대비 실적 수준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그때는 약간 10배였던 게
지금은 실적이 10억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PR이 뭐 100배로 올라갑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와 비싸네가 아니죠. 이 비싼 게 나중에 한국 시장의 특징은 앞으로 개선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앞으로 그럼 다시 100억대로 갈 텐데 근데 주가만 여기 빠져 있어. 이 정도로 되게 되면 이게 밸류업이 내가 이게 다시 돌아오는 현상이 나왔을 때 시장은 이걸 바라보느냐 아니면 지금 현상에 맞춰지느냐. 그러니까 플로우의 개념으로 봐서 앞으로 전개를 가느냐 아니면 지금을 보느냐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게 실적이 나와서 같이 주가가 올라갔다. 그러면 그때는 똑같이 이어가는 건데 실적은 이제 개연성이 보이는데 주가는 아직 그대로다. 이런 것들은 지금 하나의 또 기회 요인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걸 주가 하락을 이용하는 단계들이 그런 게 될 수 있다 보니까 적자는데도 왜 안 빠져요? 하이닉스 이 상태인데 왜 7만 원대에서 9만 원으로 가요? 라고 하는 해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 쪽으로 한번 또 초점을 맞춰보시면서 보시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손이 너무 커서 이 키가 180대다 보니까 네, 이거 지우는 것도 일이네요. 그래서 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일단 이번 주는 마찬가지고 다음 주도 아마 그냥 만만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서 계속 또 체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지금 매크로 보는 것보다 딱 요게 하나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외국인들 매수하는 상황들. 아마 또 다음 주 월요일 가면 제가 또 얘기를 드리겠죠. 이번 주에 외국인들 자금 얼마 들어왔습니다. 이거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자금과 돈들 이것만 보고 시장 흐름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2,500 언제 한착해요? 전 이거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게 되면 2,500보다 2,500을 계속 시도하는 단계 쪽에서 종목들이 더는 안 빠져. 그래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매크로보다는 섹터 종목 계속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거를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제발 이번 장세 때 계좌 많이 끌어올려 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도 그나마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그래서 종목들 많이 움직여줘서 제 블로그에 그래도 이런 거 매수해서 이제 수익 나서 계좌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래도 가슴이 가장 뭉클한 순간은 작년에 이 계좌 언제 올라올까라고 고민 많이 했는데 이번 2월 달에 그래도 815 머니터기 많이 도움이 돼서 이 정도까지 돌아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매매해 주시니까 전 고마운 거지. 제가 잘했다는 생각 초도 없습니다. 이거 매매해 가지고 말이죠. 여기서 100% 올랐으니까 자 축하해. 이런 건 생각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인 나름대로 뿌듯해 하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말씀드리는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체크를 하시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투자 아이디어가 뭔지를 확인하시고 그걸 연결시킬 필요가 있지. 그냥 815 모니터에서 얘기해서 나는 무조건 샀어. 이러면 제가 좀 실망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라 같이 공부하자고 투자 아이디어를 던져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다라고 보시는 짧은 순간이라도 이 사람 얘기가 맞나? 내가 공감할 수 있나? 라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으로 그래요. 만약에 이번에 지금 종목 중에서 이제 보통 보면은 엔터 쪽 관련된 쪽에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통 보면 시각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지금 얘기했던 것 쪽에서 이제 SM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 같은 경우도 주가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면서 끌고 가는 종목인데 단기적으로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어디서 팔았을까요? 네. 일단은 이렇게 많이 좀 올라간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끊어냅니다. 끊어내고 다시 여기 정리했던 거 살 기회를 보겠죠. 왜냐면 제 기준상에는 이격이 확 벌리면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당연히 좀 갖고 있는 비중 정리했다가 다시 그거를 채울 기회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같은 SM이 펼쳐지는 미래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저거 주가가 저만큼 올라갔어. 엔터주는 저희가 끝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또 무슨 행동주의 펀드 때문에 그냥 행동주의 펀드 돈 벌려고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가 끝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SM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던 멀티 프로듀싱에 대한 이해가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JYP처럼 변했을 때 SM이 이번에 보니까 SM에 갓더 비트인가요? 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 그룹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이게 보시면 알 거예요. 그 예전에 SM그룹의 걸그룹 한 명 한 명씩 다 해서 뭉친 하나의 프로젝트 그룹인데 제가 그래도 걸그룹 좀 관리하는 사람이죠. 제가 투둥이도 한번 했다가 이번에 뉴진스의
내가 본 쿠키 이거요. 이것저것 보면서 보다 보니까 조금 알다 보는데 딱 들었을 때 이게 아마 이수만 프로듀서의 마지막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조금 좀 실망스러워요. 뭐 가사 내용이나 내용들도 의외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SM 입장에서도 솔직히 뭐 지금 나오는 이제 뭉쳤다 흩어졌다라는 걸로 계속 앨범 내서 뭐 끌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거 한계가 있겠죠. 그러면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그랬을 때는 이걸 가지고 이제 확장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라인들을 확장해서 걸그룹을 키워내서 아니면 보이그룹을 키워내서 아니면 또 해외에 있는 미국산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의 보이그룹을 만들어내서 이걸 끌어가는 능력까지 보여준다 그러면은 이제는 지금 아직은 기대감이라고 하더라도 그럴 능력이 있는 회사냐 제가 보기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가장 엔터 4사 중에서 싼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올라오겠죠. 게다가 엔터주가 만약에 여기서 JYP도 더 올라가고 하이브도 더 올라가고 하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저평가가 더 심해지는데 거기 따라가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런 투자 아이디어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부분과 시장의 주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해볼 건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관리는 필요해요. 하지만 또 흔들리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또 조정을 받게 되면 이게 기대감이 플러스 알파가 배가 됐을 때는 더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쪽도 계속 언급을 드려야 될 것 주가가 올라가면 또 이러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투자 아이디어의 변화들은 계속 어디랑 함께 하겠냐. 바리로 모니터. 네, 우리 거성 그리고 또 거성 PD님 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거기까지 얘기 드리고 이번 주 종목들은 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말씀드리는데 제가 뭐 이거 다 얘기 드리는 것보다 딱 그런 것들이 있죠. 어차피 말씀드린 거는 시장의 트렌드와 거기서 이제 수급 나오는 거와 같이 해서 여러 가지 섹터와 함께 말씀드린 종목들이니까 계속 많이 보시되 아마 그거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즉 여기서 나오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얘기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더라도 일단 나만의 손절 라인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내가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시점이 안 된다고 하면 주식의 비중을 지금이라도 많이 줄이셔야 돼요. 하지만 위험 자산입니다. 요 정도에서 내가 그러니까 손절 라인이 5%다라고 되면 5%에서 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이상으로 벌 수 있는 종목들이나 섹터 흐름들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베팅했을 때 나올 게 더 그러니까 위쪽은 무한데 물론 무한은 아니죠. 예, 근데 내 하나는 얼마 딱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베팅이 들어간다. 이게 지는 게임일까요? 이기는 게임일까요? 근데 장이 안 되게 되면 지는 게임이 맞죠. 왜냐면 계속 다 손절인데요. 뭐 그러면 매매할 때마다 계속 깨집니다. 그럴 때는 아시다시피 매매 금액들이 줄이면서 아니면 처음 베팅하는 금액들이 줄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처럼 살아납니다. 이럴 때는 제가 보기에는 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정도쯤에서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또 나머지 위에 열리는 업사이드를 계속 충분히 다 누려간다. 그럼 종목별로 다 다르다. 섹터는 또 탄력받으면 더 커진다. 이럴 때는 과거보다 지금 더 많이 좀 더 그런 기회를 찾아 나가다 보면은 지금은 기회가 많겠죠.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하나 요겁니다. 예, 저는 다른 바람 없고요. 예, 계좌 회복 이게 지금 주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때 회복을 좀 못해 놓으시면 아무래도 난 갖고 있는 거 좀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속도가 만약에 지수가 한 10% 올랐다. 내 계좌가 5%밖에 안 올랐다. 이거는 더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때 되게 되면은 포모가 이런 데서 나오기 시작하고요. 특히 이번에 막 그런 것도 많이 썼을 겁니다.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과장님이 브라보 와 이 정리했어. 그러면 야 오늘 회식이야. 야 너 남어. 그래서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번에 150% 정리했어. 와 나 다 남아 오늘 내가 3차까지 쏜다. 이렇게 나왔을 때 내 계좌를 딱 보니까 5%. 네, 시장은 10% 올랐어요. 네, 여기서 절대 위축되시지 말란 얘기죠. 이거 위축되시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때는 그분의 특성이 그런 거지 뭐. 하지만 나의 특성을 충분히 끌어올려서 적어도 한 10%까지 갈 수 있을 이 변화를 내가 여기서 뭘 끌어가질 것인가.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과정들 제일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 가시면 훨씬 더
좋고 아름답고 행복한 1분기가 되지 않을까. 아직 1분기 안 끝났어요. 이제 2월 달입니다. 아직 지금 한 달하고도 20일 더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통 뭐 상고 하절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1분기까지는 많이 해볼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아직 시간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 계좌가 좀 못 올라왔어. 지금부터는 일요일 날 그냥 또 공부 조금 더 하세요. 더 하시는데, 자, 말씀드렸죠. FOMC가 아니면 뭐 오늘 금리가 이거 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지금은 지난주에 많이 올라서 관심 갖던 섹터 많이 올랐다. 배제 이거 보지 마세요. 그리고 약간 또 투자 아이디어를 삼을 거 없나 이렇게 약간 먹이를 찾는 킬리만자로의 고양이처럼 야옹, 네, 고양이처럼 그렇게 조금 더 찾아다니시게 되면 올해는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그리고 의외로 잘 걸렸다. 요거 딱 걸렸다. 의외로 복파라는 주가가, 그러니까 뭐 5종목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 하나가 딱 걸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종목이 나머지 계좌를 쭉 끌고 가버립니다. 이게 만약에 100% 난다. 그러면 내 계좌 30% 났던 게 나머지는 정체됐다고 하더라도 금방 만약 한 자리 수대로 쭉 올라옵니다. 효자 노릇하는 거죠. 이런 효자 노릇할 종목 하나라도 찾는 게 올해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 효자는 이제 저희 8.15 모니터에서 어머님, 아버님, 삼촌, 누님, 네. 이모님, 고모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같이 함께. 네. 이게 무슨 단어죠? 근본 없는 단어들을 막 쓰고 있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한 것도 없이 또 입만 털다가 여기까지 또 간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제가 드리는 상황들은 그때그때 맞춰서 또 변할 수 있는 시장의 접근법, 그리고 또 큰 그림보다도 팩트, 네, 그리고 또 세부적인 내용들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당장 여러분들 매매에 더 실전적으로 중요한 거를 찾는 게 뭘까 더 고민을 많이 하는 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더 많이 드리고 싶고, 그게 또 다 같이 웃는, 그래서 저희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계좌가 커야 저희가 또 기분 좋아서 아침에 또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우리 거성 임 대표님, 네, 또 많이 좀 챙겨드리고 힘내세요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저희 8.15 모니터기 조금 있었으면 또 구독자 수 100만 그만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많이 올해도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또 멋진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매매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이런 주가 다음 주도 계속되고 딱 그냥 한 3월 중순까지만 한 달 정도만 이렇게 되라 라고 하는 심정과 바람으로 저희 다음 주도 화이팅 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즐거운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